먼저 민홍철 의원님 이런 자리를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저께 미국에서 들어왔고요. 또 일요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지난 여름에 들어왔을 때 또 교통사고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뉴스에 가서 한 15분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은 좀 더 휴먼 팩터 쪽에서 접근하신 건데요. 저는 좀 시설물 쪽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설물하고도 약간 좀 비교를 하고요. 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 있는데 거기 그 LACT라고 Laboratory for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그래가지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처음에 펀드를 받아가지고 한미 교류하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 트랜스퍼하는 그 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한국 남한 그렸고 이제 미국하고 사이즈 거의 비슷하게 해서 좀 저희가 좀 교류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학교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아이오와 대학이 상당히 아까 뭐 토요타가 $1 빌리언 AI에 투자했다는데 저희도 대학에서 $1 빌리언 빌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2016년만 해도 거의 그 처음에 비주얼 아트스 빌딩, 퍼포밍 아트 쪽으로 그 다음에 뮤직 이쪽에만 벌써 돈을 거의 뭐 $400 밀리언 투자를 했고 다 이게 2016년에 연 빌딩입니다. 2016년에. 그 다음에 2017년에 연계 그 칠드런스 호스피탈 $292 밀리언 그 다음에 그 기숙사도 또 하나 저렇게 졌고요. 그 다음에 공대도 빌딩을 하나 더 졌습니다. 근데 공대는 돈을 좀 비교적 30몇 밀리언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이만큼을 또 이제 2018년에 또 그 약대 빌딩을 또 짓고 보면은 미국 대학도 상당히 그 시설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야지 이제 그 좋은 학생도 하고 하여튼 뭐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1 빌리언 투자를 해서 저희 대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하는 센터는 센터 포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있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도 있고 휴먼 디지털 모델링 쪽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금 거기랑 같이 저도 소속이지만 LACT 장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교통사고 현황을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통계를 약간 말씀드리면 미국도 상당히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6.3 100만 그러니까 600만 크래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중에 35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뭐 다친 사람들이 2.44 밀리언이니까 이 숫자가 대단한 숫자인데요. 제가 한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미국 인구가 300 밀리언인데 한국이 한 50, 그러니까 6분의 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로 따지면은 미국이 사고가 더 많더라고요. 인구 숫자 대비로 하면.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망사고 이 15년 데이터에 의하면 사망사고는 대반 이상이 그 로드웨이 디파처입니다. 로드웨이 디파처라는 것은 운전하다가 길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반이 그렇게 사고가 나고 어저께 난 사고도 사실은 로드웨이 디파처입니다. 그게 그 트럭이 그 가드레일 때문에 못 나가서 그렇지 그게 또 로드웨이 디파처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커브길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의 모든 사고의 그러니까 그 사망이 있었던 사고에 페이탈 크래시가 사망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 중에 25%가 곡선 부위 중에 생깁니다. 근데 미국 도로의 곡선 부위는 5%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사망하신 분이 25%니까 5배나 넘는 사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곡선 부위가. 그래서 곡선 부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통계 중에 하나가 한국이 넘버원으로 나온 통계가 있는데 그거는 사고를 비클 킬로미터 한 차가 몇 킬로를 갔냐로 나누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차를 모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모는 거리로 나눠주면 1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사고율을 계산할 때
인구로 나누는 게 아니라 차가 1km 간 유닛으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더 리얼리스틱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율이 되게 높다는 점.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또 이번에 발표 자료에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자도 충격적이라서 이 버스가 굉장히 높이 솟아올랐는데요. 이게 2차선에 있던 게 이제 그 버스 전용 도로로 다시 진입하면서 사고가 생긴 건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상습 전체 그때 그 연합뉴스에 7월 9일 사고였는데요. 그다음 며칠 후에 나가서 13일쯤 나가서 했는데 뉴스 채널에 한 15분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가 램프 미터링을 한참 얘기했습니다. 램프 미터링을 통해서 차량 고속도로의 정체를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체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램프 미터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뭐 간혹 한국에서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이 웹사이트 저기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진도 아까 나왔었는데요. 그 갓길이 좀 협소하고 안정장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터널이 작아지는데 이렇게 뭐 이런 페인트로 이렇게 하고 약간 뭐 장치를 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이렇게 좀 서서히 들어가게 콘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크래시 베리어를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여기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 베리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보면은 그때 사고가 이렇게 났었는데 여기 그 숄더 라인, 그러니까 갓길 라인하고 벽하고 무지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건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소한 갓길.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그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 뒤져서 찾아봤더니 그게 그 사고 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근데 중앙분리대와 안쪽 차선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 노란 줄 보이시죠? 노란 줄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배리어가. 그러면 누가 배리어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차가 줄을 밟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고가 또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마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또 어저께 사고 난 그 지점이 요게 요 거의 없습니다. 이 기둥에. 그래서 중간 분리대와 안쪽 차선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어저께도 그 트럭이 이제 역을 박았는데요. 공간이 좀 있었으면은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스티어링을 해가지고 사고를 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지금 럼블 스트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요철 도로라고 그러는데 럼블 스트립 해놓으면 가다 드드득 소리 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자다 깰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한 군데 사진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 그 버스만 차가 비어있고 나머지는 거의 꽉 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미끄럼이 생기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또 이쪽에서 오는 버스도 잘못해서 가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차량들을 덮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이 위험은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저는 요 길로 안 다닐 것 같아요. 요 길로 다니면 얘가 이렇게 와서 박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바깥쪽으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차들은 100km로 달립니다. 버스는. 그리고 저희 이 보통 차들은 한 10km나 뭐 서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래시 줄이기 방법 중에 먼저 센터라인 럼플 스트립 미국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게 옛날부터 뭐 50년 된 기술이지만 최근 5년 동안 엄청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심지의 2차선 도로에 센터라인 럼블 스트립, 그러니까 그 중앙선에 2차선 도로 중앙선에 럼블 스트립 놨더니 크래시가 40%가 줄었고, 그 다음에 사망과 그 인저리가 64%가 줄었다. 크래시 중에 이제 사망 인저리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망 인저리가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중앙선 럼블 스트립은 중앙선 옐로에다가 바로 럼블 스트립을 까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시골 쪽, 루랄 쪽에서도
차가 많지 않으니까 뭐 퍼센티지가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9%가 줄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페탈리티 쪽은 그 사망 쪽은 12%가 줄었고요. 여기도 이제 중앙선에 이렇게 칠하는 건데요. 그래서 중앙선에 지금 여기 럼블 스트립을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파는 거죠. 밀링 머신으로. 그다음에 이제 숄더 쪽도 제가 말씀드리면 18%, 어열반 쪽은 18, 13 다 줄었습니다. 이쪽은 그 아까 디파처 페일리어에서 이제 이쪽에 그 갓길에 그 하얀 줄 바로 바깥에 이걸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럼블 스트립 하니까 이렇게 계속 줄었다는 게 통계로 여기는 50%나 줄었고요. 그게 지금 연방정부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게 NCRCRP 리포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 그 연구조사에 의해서. 모든 통계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안, 이걸 다 해야 돼. 거의 모든 도로에 지금 거의 다 깔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 다음에 서머리 말씀드리면 그 중앙선은 44에서 64니까 거의 50%가 줄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갓길 쪽에 놓은 거는 13에서 51%가 줄었다. 그래서 이게 럼블 스트립을 만들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차를 몰고 가면 그냥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비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만드는 게. 그래서 요것도 그 NCHF 리포트에 나온 그 자료에서 지금 서머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요. 마찰 개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데이터로 그 스킨 넘버로 계속 그 데이터를 하는데요. 미국도 사실은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제일 잘하는 데가 영국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운전을 해봤는데 진짜 마찰 개수가 높다는 걸 운전하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옛날부터 연구도 많이 하고 지금 그렇게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마찰 개수에서 말씀드리면 그 마찰 개수를 모든 도로를 다 깔 필요는 없고 그 곡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언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인터섹션 부분만 우선 일단 마찰 개수가 높은 포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일단 다른 도로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마모가 되고 점점 마찰 개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재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야 되는데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한국 PMS에서 마찰 개수를 재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제가 틀리면 정기적으로 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랙이라든가 평탄성은 재는데요.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 재는데 마찰 개수는 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찰 개수가 비가 올 때 그 마찰 개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가 올 때. 그래서 미국은 wet friction coefficient라고 하는데요. 그 마찰 개수를 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게 언제도 필요하냐면요. 좀 빨리 가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운전사가 디스트랙트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졸리거나 그랬을 때 사실 마찰 개수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깨울 수도 있지만 좀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연구 NTSB 그 보드에서 FHW에 있는 거기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지금 프릭션을 높이면 마찰 개수 높이면 70%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데이터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 그 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웹사이트 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만드냐? 그 마찰 개수 높은 자갈을 쓰는 겁니다. 이 특수 자갈을 좀 써야 되는데요. 그 캘사인 복사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사이트 자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폴리머입니다. 폴리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두 가지 섞어서 뭐 요새 이팍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합쳐서 그냥 도로 표면 위에 깔면 됩니다. 폴리머 놓고 이런 식으로 깝니다. 폴리머 놓고 자갈 놓으면 그냥 그 폴리머의 자갈이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롤러로 좀 이렇게 러버로 이렇게 다져주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약간 그 교량 쪽에서는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교량에서도 사용됐다는 거를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교량 쪽에 이제 이쪽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이 자갈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 자갈이 칼사인 복사이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걸 하면 장점이 뭐냐?
우선 철제 브레이킹 디스턴스 이쪽이 이제 그 칼사인 복사이트 서피스고 이건 보통 아스팔트 서피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90km 달리면 뭐 30m면 쓰는데 이거는 뭐 60m까지 가야 된다. 벌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브레이킹 디스턴스를 엄청 줄여주는 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쓰는 거죠. 빨리.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 프릭션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할 때 바인더는 이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폭시 레진, 레진 에스터, 뭐 폴리유레세인 레진 등등 해가지고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MMA라고 부르는 그런 또 폴리에스터 레진 이런 것들은 그냥 상업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갈은 칼사인 복사이트를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칼사인 복사이트가.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뭐 타코나이트, 바살트, 에머리 등등 플린트, 그레나이트가 화강암이고 실리카, 샌드 이렇게 스틸 슬래그도 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스틸 슬래그도. 그러니까 이 중에 이런 것들을 좋은 그 마찰계수 높은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칼사인 복사이트가 가장 우수한 걸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칼사인 복사이트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애시토 기준을 만족하는 거는 칼사인 복사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칼사인 복사이트를 이게 서피스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애시토 스펙을 만족하는 거에 유일한 골재입니다. 다른 골재는 다 페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닳지도 않고 한 10년 가고 다른 자갈, 플린트, 바살트, 그레나이트 다 해봤는데 그 칼사인 복사보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지금 미국 세 군데 주, 50개 주 중에 세 군데 주에서 나오고요. 대부분은 지금 중국하고 인도에서 생산합니다. 중국하고 인도. 그래서 미국도 인도에서 수입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근데 사실 복사이트는 어디 많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장 많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그래서 복사이트 광이 복사에 많고 사실 알루미늄 광인데요. 알루미늄 생산이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그래서 복사이트를 아이슬란드가 수입해가지고 제가 아이슬란드 가봤는데요. 거기가 수력 자원이 좋아가지고 전기가 엄청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련하는데 그래서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생산을 못하고 그냥 수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우드워드라는 교수 저희 협회 학회 그 국제학회 같이 액티브한 교수인데요. 그 로드 테스트 머신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린 다음에 마찰계수를 측정해봤더니 제일 좋았던 것이 결국은 이쪽에서도 칼사인 복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이 회전수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게 적은 겁니다. 제일. 재료가 떨어져 나가는 게. 그리고 또 프릭션 넘버를 또 재면은 스킷 리지스턴트 밸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좁습니다. 그 같은 연구실에서 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일 칼사인 복사이트가 제일 좋은 걸로 또 나타났습니다. 다른 자갈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게. 그리고 여러 번 할수록 이게 그래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비교적 덜 떨어진다. 어떤 건 갑자기 이렇게 마모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마이크로 듀발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쇠를 넣고 통에 넣고 가는 겁니다. 그럼 자갈이 부서지도록. 그랬을 때 또 제일 좋았던 게 제일 안 부서진 게 칼사인 복사이트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연구소에서 울스터 대학의 그 UK 유나이티드 킹덤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저도 여기 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타났고요. 그러면 또 그럼 실제로 재보자. 다이내믹 프릭션 테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프릭션을 재는 건데요. 이걸 재봤는데 모든 재료를 다 쟀습니다. 그랬더니 또 칼사인 복사이트가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이 스타디는 지금 미국의 오번 대학의 아니구나. 이 오번 대학 그 재료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오번 대학교의 그 엔켈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칼사인 복사이트가 제일 좋다라고 판명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걸 하면은 크래시에 어떤 영향이 있냐? 해기에 전하고 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커브기를 하이 프릭션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어플라이 했을 때
과연 크래시가 줄었냐? 펜실베니아에서는 100% 줄였다고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아주 크래시 자체가. 사실 이런 데이터도 얻기 쉽지 않은데 그걸 하고 나서는 사고가 한 개도 안 생긴 겁니다. 아까 뭐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켄터키에는 90%가 줄었다고 보고를 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57% 줄었다. 다 50% 이상 리덕션 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것도 소스도 제가 다 여기 FHW에 가시면 나옵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그러면 장점, 베니핏 전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비가 오는 경우에 크래시를 52% 줄인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길에서 24%를 줄인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인터섹션, 사거리에서는 20% 줄입니다. 그 데이터가 또 FHW의 웹사이트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믿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가격입니다. 가격 제가 약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 웹사이트에 여기 이렇게 스퀘어 야드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자료에는 제가 바꿨습니다. 톤으로. 아마 보시면 스퀘어 야드가 아니라 톤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톤으로 하면은 $10면 삽니다. 자가를. 그럼 35배, 50배란 얘기예요. 가격이. 톤당.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이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있을 수도 있고 생산도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생산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멘트 공장처럼 칼사인드 하는 그 공장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비싸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다 거의 곡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그러면 수명이 길다. 10년 동안 그 프릭션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베니핏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이 가격을 가지고. 그랬더니 24대 1이에요. 베니핏 코스트가. 보통 베니핏 코스트 레이시오가 1만 넘으면 하는 거로 되게 공공 프로젝트는 1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0.7인데도 하고. 근데 24대 1로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아마 굉장한 큰 돈으로 리턴이 들어오기 때문에 24대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켄터키도 이거를 26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크래시가 1.9에서 6.2 크래시가 줄었다라고 또 발표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FHW의 웹사이트 가면 나옵니다. 그럼 what's next? 이제 뭐 좋다. 미국에서 잘 하고 있고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과연 한국에도 그런 그 자갈이 있냐? 이런 하이 프릭션 자갈이. 그게 뭐냐? 그리고 칼센 복사이트를 생산할 수 있나? 우리가 아마 복사이트 광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서 칼사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럼 디맨드가 좀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럼 100%가 비싸니까 섞어 쓰자. 칼사인 50% 넣고 우리나라 화강암이 좋으니까 화강암 50% 넣고 그래서 50대 50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것이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짜 실질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건기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뭐 도로공사 등등에서.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프릭션을 다르게 코에피션트를 하면은 운전사가 느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있냐? 아까 도로공사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사진을 보긴 했는데 그 다음 퀘스천이 저희 아이오와 대학에서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오와 대학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의 그 실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다 이렇게 모르게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슷한 거를 지금 도로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있었는데 토요타에서 한 몇 년 전에 더 좋은 거를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토요타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이 니사라고 세이프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연방정부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소속하는 센터에서 저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Naturalistic Driving Motion Capture. 아까 뭐 운전자의 그 어떤 반응을 본다 그러는데 이거를 3D로 지금 뭐 하여튼 뭐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정확히 운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또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3D 캡처링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저희 그 산업공학과에 백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시고 저희 아이오와 대학에 교수님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공이 그래서 저희랑 같은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하신 것 중에 이 조인트 무브먼트를 다 측정하는 겁니다. 조인트에. 그래서 이 3D로 찍어서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졸렸는지 아니면 뭐 디스트랙션 됐는지 그 조인트의 무브먼트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또 3D 모델링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까 그 오토노머스 비클 자율 주행을 말씀드린 제가 한 장 요거 넣었는데요.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럭을 따로 보내는 겁니다. 트럭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드는, 미국에도 좀 있습니다. 트럭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자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엘리베 고가로 트럭 전용 도로를 만들 수 있고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럭 전용 도로를. 그러면 거기다가 자동 주행 트럭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안 죽습니다. 집만 좀 떨어져고 그럴 뿐이지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지금 자율주행하면 한 사람만 죽으면 아마 올스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니질 못합니다. 자율주행이 다니면서 사람을 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계획된 것보다 2020년에 나온다고 해서 다 딜레이 되는 이유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글 자동차도 사람을 쳤고 완벽하게 못 만듭니다. 그리고 눈이 와 보세요. 눈이 오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이, 차선이. 그런 방법은 하나입니다. 트럭 전용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 트럭을 보내는 거죠. 미국 네바다에서는 지금 자동 트럭이 라이선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판을 달고 다니고 있고 네바다는 뭐 차가 워낙 없기 때문에 트럭 전용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트럭밖에 안 다니니까 그냥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서도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트럭 전용 도로를 만들면 어저께 같은 사고도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여기서 터졌지. 그러면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뭐 멀리 오면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어저께 나온 사고는 말이 안 되는 사고였더라고요. 그 드럼통이 날아다니는 그런 묵지도 않고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까지 방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마음 편히 그냥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고 하나도 안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럭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을 아주 다른 길로 빼버리는 게. 제가 운전하면서 이걸 비디오로 찍었거든요. 좀 위험하지만. 근데 비디오가 좀 안 돌아가긴 하는데요. 비 올 때 제가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진을 찍으면서 운전할 수 있다. 비디오 찍으면서.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만큼 안전하다. 아이와 도로는. 왜냐? 차가 없어요. 차가 길에 없어요. 어떤 데는 고속도로, 이거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동네 길인데, 그러니까 무슨 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아니고 스테이트 하이웨이인데, 그냥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찍어서 럼블 스트립을 제가 확인했는데, 저도 이거 발표 때문에 제가 다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럼블 스트립이 다 있어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저도 이거 신경 안 쓰고 다녔는데, 럼블 스트립이 없는 길이 없더라고요. 웬만한 고속도로에. 그래서 제가 비행기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이오와 시리에서 시카고까지 차를 몰고 갔거든요. 시카고에서 사면 좀 싸요, 비행기 값이. 그래서 아이오와 시리에서 사면 좀 비싸고.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럼 가면서 좀 찍어보자. 이게 지금 아이오와에서 시카고 가는 길입니다. 그 하이웨이 8인데요. 이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니까 좀 길이 좀 널찍한데 2차선이고요. 보시면 와이드 미디안 이거를 갖다가 저는 물어봤어요. 이런 길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런 길을. 한국말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전 갓길인데 잔디가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흙으로 돼 있고 차가 들어가면은 팍 빠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런 스타일이 없죠. 예. 네. 이걸 메디안이라고 이제 저기가 이제 부르는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미끄러졌을 때 제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차가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일로 몰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를 뺄 수가 없으니까.
가드레일이 있었으면 차가 아마 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차가 이렇게 옆으로 섰어요. 돌아가지고, 삥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섰어요. 90도로. 그래서 일로 갔거든요. 그럼 이게 없었으면 죽었을 거다. 그리고 길에 차가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차가 없었으니까 돌면서 안 부딪혔죠. 차가 있으면 부딪혔겠죠. 다른 차랑.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발표하면서 죽었으면 발표도 못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도 없는데 그래서 아주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런 미디안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또 있어요. 여기. 가드레일이. 그 다음에 럼블 스트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럼블 스트립, 가드레일, 미디안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쪽에도 럼블 스트립 물론 있더라고요. 이게 하웨이 에일인데요. 3시간 동안 4시간 운전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봤어요. 이것도 찍은 건 달리면서. 기둥이 있으면 요런 그 노란 크래시 배리어가 꼭 있더라고요. 기둥이 있는 데마다. 저걸 제가 다 봤더니 100% 있었고요. 이런 교량이 있으면 이런 레일이 항상 있었어요. 진입에. 그리고 이쪽도 이런 가드레일 같은 걸 해놨고요. 이쪽도 해놨더라고요. 거의 모든 교량을. 그리고 이 시카고 가까이 가니까 이런 게 없어졌어요. 메디안이. 그 대신 안쪽에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어저께 사고 난 그 트럭이 공간에서 이걸 찌기 전에 이렇게 요게 또 럼블 스트립이 있기 때문에 드르륵 하고 다시 나왔겠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사람은 생명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내 생명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저는 그 시설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텔레비에 나가서 그러니까 TVN에서 하는데도 시설물 얘기를 별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이. 그것은 운전자의 잘 졸랐다. 그거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조는 거.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시설물 얘기하면 도로공사 오신 분 계시지만 도로공사가 책임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설물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러면 그 트럭에다가 그럼 뭐 센서를 달자. 그래가지고 자동 브레이킹 시스템을 하자. 그거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시설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시설물이 좋았으면은 깼을 수도 있어요. 그 럼블 스트립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간의 아까 휴먼 에러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간 휴먼 에러는 어차피 휴먼 에러 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야 돼요. 로봇가 운전하는 시절이 오면 좋겠지만 인간은 운전하다 졸 수도 있어요. 미국은 또 마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마약 먹고 운전하니까. 그리고 병원 갔다가 미국 지금 저희가 큰 스타디가 뭐냐면 병원 갔고 그 프리스크럼 드럭을 먹고 언제 운전할 수 있냐. 그걸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약에 2시간 내에 운전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차를 몰고 병원 갔다가 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큰 문제예요. 약을 먹었을 때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시간 동안 일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다 보니까 또 이런 배려가 쫙 있더라고요. 한 줄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공사를 하기 때문이죠. 여기가. 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 갈 때 보니까 뒤에 이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Hit a worker, $10,000 fine, 14-year jail이에요. 뭐 워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없이 히트만 하면 뭐 인저리도 생기겠죠. 그럼 14년 감옥을 가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녀 워커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일할 때 이걸 붙여놔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럼블 스트립하고 하이 프릭션 서피스 트리트먼트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이펙티브하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그 크래시 줄이는 거를. 근데 그거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소송을 걸면 왜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안 했냐. 나 그래서 죽었다. 본인은 아니지만 딴 사람이 그 친척이 죽었다. 럼블 스트립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그 민홍철 의원님도 지금 계시지만 이 고속 전용 도로의 파란 줄 위에다가 럼블 스트립을 하는 거예요. 그거 며칠이면 끝나요. 며칠이면. 그거를 그냥 깔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에다가
그 버스 전용 차로에 하이 프릭션 서피스 트리트먼트 이것도 깔면 바로 큐어링이 됩니다. 그 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그거를 까는 거예요. 기존 도로 위에다가. 근데 요거 하이 HFST는요 밑에가 안 좋으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일 때 붙여야 돼요. 좋은 게 짓자마자 붙이는 거 더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컨디션을 보고 포장이 괜찮다 그러면 까는 거예요. 그럼 프릭션이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롱텀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나 3D 모델링 같은 걸 써가지고 그 드라이버의 그 임팩트 컨디션에 관해서 드라우지 졸리거나 뭐 한눈을 팔거나 그랬을 때 그 임팩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아니면 3D 모델링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트럭을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고가 사람이 안 죽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좀 한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럭이 안 막혀요. 그리고 운반비 엄청 절약되고 경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안 죽고 패스처카는 안전하고 진짜 좋은 땅만 있으면 따로 땅을 만들더라도. 근데 트럭 전용 도로는요. 원 레인으로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원 레인. 왜냐하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2차선 레인을 2개 깔 필요도 없어요. 한 개만 깔고 기차처럼 가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길이 있을 때 럼블 스트립 노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마철 표면 버스 전용도로를 하면 이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